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어이제입니다. 오늘 만기 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렇게 3010선까지 잘 회복이 되네. 그동안 너무 겁먹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이야기, 시장의 변동성,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정작 이런 데서 오는 위험보다는 내가 지금 막연할 때 그것이 더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드리는 또 시간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주식 공부를 통해서 내공 쌓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수님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잘 가니까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참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높여가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희정 캐스터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6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고점까지 높여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는 2%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는 3015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11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에 반해서 코스피는 출발 흐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2964선에서 출발됐고요. 그리고 단 1시간 만에 단숨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12시 반 구간에 한 차례 고점이 나왔죠. 3024선까지의 터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계속해서 2%대 전후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30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6천억 원, 기관은 4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원 넘어서는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 업종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한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이 안에 포스코 케미칼도 좋고요. 성신양회도 괜찮은데 성신양회에서는 시멘트의 생산 공정 활용에 쓰이게 되는 수소 생산 소식에 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2차 전지 쪽 굉장히 좋습니다.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학업종 3% 넘어가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기계도 3%대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과 증권 업종도 2%대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힘이 크지는 않고요. 섬유의복 업종이 0.5%대 내림세, 보험 소폭, 전기가스 굉장히 소폭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은데요. IT 투톱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구간에도 고점입니다. 삼성전자는 1.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고점입니다.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3만 7천원대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LG화학도 투심 좋은데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 넘어가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2차 전지 쪽 나란히 움직입니다. 삼성 SDI는 힘 더 좋죠. 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68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바이오시밀러 투톱도 괜찮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 매수세 4%대 강세 흐름, 셀트리온까지도 양매수세가 집계됩니다. 현재 구간에는 3%에 육박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29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유일하게 덜 오르는 종목은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세가 집계되면서 이렇게 강보 합권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7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쪽들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시장을 전반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2차 전지 쪽이 꽤 강합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로 하여금
테슬라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현대차 EV, 이 코나 EV가 글로벌 5위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테슬라를 맹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이 테슬라의 신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새 공장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현재 구간에도 양 매수세 5%대 강세 흐름이고요. 삼성 SDI 계속해서 고점입니다. 8%대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7%대 고점이고요. 나머지 부품 쪽 후성이라든지 일진전기, 일진머티리얼즈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를 살펴봤을 때는 1.8%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00선 탈환은 물론이고 고점까지 높여가면서 9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다시 확인해 보시면 2%에 육박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906선이고요. 거래대금은 8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됐습니다. 890선에서 출발됐고요. 그 뒤로 끊임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900선 탈환이 나왔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점 높여가면서 907선까지의 터치가 나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이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2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아쉬운 건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4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개인 함께 팔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 상위주의 등락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에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죠. 4%대 강세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좋습니다.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에는 컨텐츠 쪽도 괜찮습니다. 펄어비스가 4%대 강세 흐름, 카카오게임즈도 1.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무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는 조금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HLB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시장 대비해서는 0.2%가량의 내림세입니다. 8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가운데서도 강보합권 정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어제장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반영됐었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해서 기존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괜찮았습니다. 이 두 가지 호재를 반영하게 되면서 알테오젠이 어제 강했는데 오늘 장에는 강보합권 14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차 전지 쪽 코스피 시장에서도 괜찮았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구간에는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6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GN이 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3%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12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쿠팡 관련주가 선별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상장을 하루 앞두고 어떤 종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에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럼 종목 간 힙이 엇갈리고 있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면 KCTC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19%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 3%에 육박하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까뮤이엔씨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4%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다가 되려 6%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0.8%대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방은 이제 상승 탄력이 거의 다 반납됐고요. KTH의 경우에는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0.4%대 내림세에 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종목이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셀마 테라퓨틱스 그리고 휴먼N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두 곳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먼저 셀마 테라퓨틱스의 경우에는 양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담아갑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상한가에 근접한 28%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12%대 오름세입니다. 8,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휴먼N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골이 상당히 달았고요. 7%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시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양매수 들어오면서 거래소는 3020선까지 회복력을 보여주고요.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현선물 다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긴 날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로 또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강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물이 들어옵니다. 배 띄워라.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조선 섹터에 대한 향후 전망. 계속해서 지금 주가만큼이나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도 될까? 두 분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신조선가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선행한 중고선가 지수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은 좀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졌습니다. 수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김혜진 전문가님 최근 조선주 수주 따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작년부터 기대감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정말로 실제로 수주가 계속 터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뭐 우리나라 조선사 빅3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대우조선해양까지 요번에 또 큰 거를 좀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가담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는 좀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국내에 지금 조선 3사 제가 그래프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수주 실적이 아직 3월 달이 안 끝나긴 했는데 아직 2월 달까지만으로 책정을 했을 때도 네. 지난 1분기보다도 벌써 지금 3배 넘게 지금 수주가 됐습니다. 여기 작년 한 분기 동안 다 했던 것을 넘어서서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 동안 한 분기 동안 했던 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두 달 동안의 성적이. 그렇죠. 네. 이미 넘어선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특징적인 게 원래 네. 그 이런 조선 수주가 네. 대체적으로 연말에 많이 몰려요. 맞아요. 계속 막 줄다리기 하다가 연말에 네. 좀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 이만큼 나오는 건 좀 확실하게 고무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경기업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든 조선업 관련된 지표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상하이 지금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2009년 이래에 최고치를 지금 찍어서 네. 작년 때의 운임 지수보다 지금 3배 이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조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원자재를 수급을 하기 위한.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해운사에서 미뤘던 수주를 지금 빨리 지금 하려고 예정되었던 수주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누적 발주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우리나라 조선업회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 고무적인 부분이 이제 한국이 뭐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좀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일단 1월 달에도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발주 네. 점유율을. 네. 근데 그때 수치가 47%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6%로 한 달 만에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1월 달에는 39%였다가 2월에 40%로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네요.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8%포인트였다면 네. 2월에는 16%포인트로 2배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뭐 좀 더 흥분,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뭐 클락스, 뭐 대표적인 그런 조선업 지표를 나타내는 영국 기업인데 뭐 클락슨이 나타내는 해운 종합 지수도 거의 지금 조선업의 호황기 때 지금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각 조선사마다
원래 그 연간의 목표치를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연간의 목표치가 얼마큼 채워졌다라는 걸 또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이미 저희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지금 30% 가량 목표치를 달성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 뒤처졌던 게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예. 이번에 또 VLCC, 그러니까 큰 선박들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척을 또 수주를 하면서 여기에 목표치도 한 25% 가량으로 지금 따라잡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조선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친환경 연료, 저희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네. 물론 이런 물동량이 늘면서 뭐 탱크선, 벌크선도 수주가 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친환경 연료로 가는 LNG, 네. LNG 선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교체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발주, 수주 소식도 앞으로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업사이클 확실히 회복을 하고 있는 초입기에 네.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작년까지 수주가 계속 안 좋았던 건 맞잖아요. 또 음.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리고 1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타격을 받기 이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연 뭐 기저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 근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친환경 연료 선박과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작용하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지금 주가의 흐름 좀 봐주세요.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또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조선주 대비 확실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조금 늦다라고 하셨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좀 약하고요. 삼성중공업도 이렇다 할 뭐 주가 흐름 안 나타나고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좀 악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선 섹터가 다 같이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문서인 전문가님? 뭐 이거는 조금 확실하게 선별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안에서의 예,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미포가 잘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스크 요인이 없는 거죠. 예, 다른 이제 대형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양 예. 플랜트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확실하게 원래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업황 확실하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식과 개론에서도 카타르 이 LNG 프로젝트 나왔을 때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나왔는데 크게 기대할 거 없다. 예. 단지 그냥 예약만 우리가 이제 음식을 예를 들어 뭐 회식할 때 네. 식당에 그냥 자리만 예약한 거지 실제로 거기 가서 먹은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언제든지 또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기대할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게 최근에 그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이제 한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캐리어선들에 대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 LNG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 예. 물론 이제 캐리어도 그러니까 이런 배들도 이거를 이제 발주를 해야 되지만 그 배가 그냥 배만 그러니까 이 배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LNG를 뭐 끌어와야 되고 거기에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랜트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플랜트 공사 수주가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게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삼성물산이 최근에 1조 8천억짜리 저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LNG 프로젝트를 따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카타르가 육상 플랜트부터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대우건설을 뭐 지난해부터 건설주 중에 탑픽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대우건설도 저쪽에 프로젝트를 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육상 플랜트 수주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됐다라는 건 네. 이제 캐리어선에 대한 발주도 나올 거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조선주를 기대할 때 네. 뭐 카타르 대규모 수주 했는데 맞아요. 안 나오던 게 이번에 원래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수주는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친환경 이제 이 환경 바람이 불면서 네. 확실하게 국내 선사들의 기술력이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나서 이 격차를 확실하게 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던 뭐 저가 수주라든지 수주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LNG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이 선사들이 다 독주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경쟁사가 중국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2년 전인가요? 만들었던 거 바다 한가운데서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예,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LNG 선 수주를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국 거 빼고 네. 자국 회사들 거는 수주를 하는데 나머지 해외 해외에서는? 쪽은 수주가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네. 이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이 LNG 추진선을 원래 납품을 하는 것도 중국이었어요. 원래 LNG 추진선을 원래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현대 미포보다 세계 최초로 이제 발주를 받아서 인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디젤 엔진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선사에서 아이고. 계약 내용이 계약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LNG 추진선을 만들어서 했는데 LNG 추진 하다가 안 됐어요. 기술이 안 돼서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인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만 미뤘거든요. 네. 인도 일을 네. 미루고 하다가 네. 결국은 해준 게 그냥 디젤선으로 디젤. 보내버렸어요. 이거 완전 신뢰도가 깎이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오는 뭐 LPG 추진선이나 LNG 추진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거, 그다음에 LNG 추진선은 예. 현대미포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고요. 그다음에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쪽에 모멘텀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도 전부 다 우리가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주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배들은 뭐 스크러버 달면 안 되거든요. 스크러버 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유황용 이거 쓰면 다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엔진을 바꿔야 돼요. 네.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그 LNG 추진선이 뭐 LNG가 됐던 LPG가 됐던 암모니아가 됐던 수소가 됐던 어떤 경우에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나오는 어떤 이 발주도, 그러니까 중국 내의 발주는 우리가 못 따겠죠. 당연히 중국 쪽에 이제 기업들이 다 따겠지만 중국 이외의 발주는 우리가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선주는 꽤 괜찮게 봐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그래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말씀하신 카타르와 관련된 구체화될 이런 일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작년 대비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가 이 카타르 발주까지 시작이 되면 사실상 주가가 정상화되고 고점을 찍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미뤄졌던 걸 올해 다 받게 되면 주가는 사실상 고점에서 이제 꺾이면서 내년에는 조금 안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조선주가 가장 이제 어찌 보면 화랑이었던 네. 2007년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괜찮게 갔었던 이유는 예. 해양 시추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규모도 크고 사업 규모도 크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앞으로 심해에 대한 시추는 거의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심해층에 대한 유정을 뚫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의 안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드릴십 같은 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야 되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양 플랜트도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시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굉장히 큰 먹거리였는데 그게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2007년에 그런 호황장만큼의 주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뭐 유동성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해 수주가 확 나오고 올해 고점이 꺾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배들이 네. 친환경 선박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에 그게 다 나중에 다 교체 수요가 되니까 그게 이제 노후화되면서 교체될 때는 다시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노후화된 선박이 교체 수요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기 꾸준히, 때문에 네.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한 3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또 수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선주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올해 고점이 만들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여쭤봤었는데 지금 고점을 찾다 보니까 2007년을 펀더멘탈적으로 넘어가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현대 미포조선 주가 차트를 봤더니 2007년에 이제 20만 원 갔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들께서 보시는 조선주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토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김혜진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앞서서 문서인 전문가님이 2007년만큼의 호황기는 아닐 것이다. 네. 하지만 향후 뭐 3년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네. 일단 배가 이렇게
말 그대로 수주, 주문을 받고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예. 기간도 필요해서 그리고 또 인도가 돼서 그게 실적으로 찍기까지 네. 그러니까 기업에 정말 딱 수치로 찍히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게 수치로 찍히는 게 또 내후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나 올해는 뭐 실적의 개선 기대감까지는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적자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좀 안 좋지만 내년부터 또 이렇게 수치가 또 좋아지게 되면 네. 거기에 의한 또 기대감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뭐 향후 뭐 2, 3년까지는 그래도 이전만큼의 걱정은 없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탑픽도 역시나 강한 좀 그중 안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플랜트 리스크가 없어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확실성 제일 적다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양 플랜트가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플랜트 쪽보다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선박을 주로 수주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 좀 영업 이익 흐름이라든지 개선 속도가 조금 더 다른 대형 조선사들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도 역시나 네. 그 수주 목표량을 가장 잘 달성한 조선사 1위였거든요. 77%를 달성을 예.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작년에 조선사들이 뭐 40%, 뭐 절반 정도를 수주를 달성을 했을 때 현대미포조선은 그 70% 넘게 달성했던 점도 약간 이쪽에서의 강점이 중소형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되고 있는 것들이 대형 쪽이 뭐 잭팟이다, 뭐 뭔가 수주 소식이 났을 때 큰 선박이 났을 때 조금 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중소형 선박이 지금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주가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선박 중에. 그리고 앞으로 교체될 수 있는 그 수주가 친환경 연료로 교체될 수 있는 선박이 예상되는 게 지금 3만여 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만여 척 중에 15,000여 척이 지금 중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의 지금 점유율 1위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친환경 연료, 뭐 아까 LNG도 LNG지만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경우에 또 차세대 수소 에너지로 해서 그쪽으로의 지금 친환경 연료 추진선을 잘 만들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사들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빠르게 퍼포먼스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궁금해요. 지금 6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조선사 대비로는 꽤 퍼포먼스가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까지 갔던 이 기업 과연 이 3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에 대한 좀 마지노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0만 원? 아까 그 가격은 힘들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죠. 그까지는 직고점까지는 힘들죠. 넘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전고점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예. 8만 원 수준까지는 오, 올해 열려 안에는 있다고 달성할 것 보세요? 같습니다. 8만 원 수준까지 올해 안에 달성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분위기가 이제 증시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네. 증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 2007년 고점의 절반 정도 수준인 10만 원까지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삼성중공업 말이요. 네. 지금 스페너 패소 때문에 부채 비율 네. 늘고 상당히 좀 전망이 안 좋던데 혹시 그래서 토픽에서 제외된 건가요? 지금 많이 안 좋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관련 리스크도 가장 많은 회사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인도가 안 될 만한 것들도 또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정 소송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리스크 요인이 이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졌지만 밸류에이션도 또 가장 또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밸류가 좀 많이 높게 프리미엄이 매긴 거지.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중공업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삼성중공업 쪽은 좀 지금은 손을 안 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토픽이었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시장 전망이 너무 좋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차의 원년이 될 것처럼 이제 올해에는 친환경 배의 원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계 뭐 테슬라, 조선계 또 현대차가 될 만큼 현대 미포조선의 앞으로의 활약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무조건 잘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선 섹터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로 함께 가보죠. 네, 미국 시장의 대비 하루 전날입니다.
향후 대응 전략, 관련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혜진 전문가님,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계속 돼서 쿠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가 저희가. 계속 쏟아집니다. 네, 최근에 유통주 흐름도 좋아졌다라는 거에 뭔가 시발점 트리거가 된 것도 쿠팡일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유통주 안에서의 이렇게 시총이 높은 기업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좀 부는 느낌인데요.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11시 반. 네, 상장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예상했던 공모가 밴드를 또 넘어섰어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격이 그렇죠. 34달러까지가 예. 공모가 밴드 상단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넘어서서 지금 35달러로 상장이 될 것이다. 이거 좋은 의미 맞죠? 그렇죠.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기업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 내에서. 아, 네. 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의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는 자꾸 소식이 들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오. 지금 에어비앤비의 그 첫날에 시세도 낼 수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첫날에 100%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미국은 또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감이 안 오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시총 50조를 예상을 했던 에어비앤비가 100조를 첫날에 훌쩍 찍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냈었군요. 마치 쿠팡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렇게 그렇죠? 설레발이죠. 네,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될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맞고 근데 이건 또 있어요. 미국 장에서의 이런 상장 공모주가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공모가를 딱 정해서 이게 그거에 대해 거래가 딱 시작이 되지만 여기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상장이 딱 되는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얼만큼 또 매수를 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은 63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걸 이미 또 넘어선 수치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정확한 건 일단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 중에서는 알리바바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은 맞고요. 아시아 기업 중에서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또 다시금 얼마큼 수익을 벌었다라고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부분이 30억 달러인데 예. 지금 예상 수익이 160억 달러가 됐으니까 오. 5배 넘은 거죠. 네, 이거 거의 바로 처분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오늘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지근지근 할 것 같긴 해요. 아. 돈을 계속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이제는 좀 자금을 네, 엑시트 회수하려고 해야 되지 할 것 않나. 같긴 다른 해요. 곳에 또 네네.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상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밤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데뷔식을 보자.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자금 물량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종가를 보지 않습니까? 네. 종가 보고 이제 내일 관련해서 그동안 움직였었던 동방, KCTC 오늘 이 두 종목이 다시 또 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기업가치 재평가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혹시 쿠팡 상장을 변곡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진 않을까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오히려 상장하고 났을 때 연속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으면 쿠팡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꺾였다 봐야죠. 오늘이 그 끝물이라고 봐야죠. 테마주라면 동방이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 KCTC 그런 네. 식으로 이 단순 테마만 탔던 종목들은 네. 꺾인다고 봐야죠. 물론 쿠팡이 계속 상승세를 키우면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쿠팡 상장에 대해서 아주 큰 장밋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사실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오프라인 이런 그러니까 물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뛰어들어서 뭔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던 건 쿠팡과 네이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도 알리바바나 이런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돈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류 산업 자체가. 그래서 워낙 이거는 좀 다른 나라에서 진입하기가 좀 힘든 산업이라서 쿠팡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성장성 있는 국가에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니까 엄청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뭐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지금은 쿠팡보다는 뭐 요즘에 기승전 FMC 회의인데요. 기승전 FMC 회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부터 보자.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이커머스나 기술 성장주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쿠팡도 좋아질 거고요. 예. 만약에 안 좋으면 네. 쿠팡도 상장하고 나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건 좀 그냥 관심 좀 지켜보자라는 쪽이고 네. 특히 관련주로는 저는 뭐 지금 눈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명확하게 쿠팡이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성공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네이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한 70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예. 예, 쿠팡이 70조인데 네이버는 그러면 한 17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이 다르죠. 예, 시장이 다른 거니까 뭐 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쿠팡이 많이 올라간다면 네이버의 또 가치는 조금 더 고평가도. 고평가 받을 더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요. 네. 어쨌든 또 유통주 내에서 쿠팡과 좀 비슷한 지금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쑥작컴, 네. 예, 그런 부분 뭐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챙기는 게 맞습니까? 저라면 네. 절반 정도는 챙길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변동성에 챙기고 예, 대비하자. 나머지 절반은 예. 오늘 쿠팡 상장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여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쿠팡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전략을 좀 모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상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미국 대여와 관련한 질문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초통령의 게임으로 유명한 로블록스가 간밤에 이미 좀 대여로서 뜨끈하게 IP 시장을 데워놓지 않았습니까? 상장 첫날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지켜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런 IPO 관련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또 미국 시장, 해외 쪽을 워낙 또 두 분이 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살짝 좀 코멘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한 달 전인가요? 네. 예,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전 네, 방송에서 예, 절대 전략에 제가 이제 네, 계속 네.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사실상 없다. 제대로 된 종목은 네이버, 뭐 빅히트, 그다음에 NC소프트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물론 알체라가 있긴 한데 오늘 알츠라는 네.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님. 그 알체라를 보시면 아 이게 메타버스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안 엮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에는 뭐 선의시스템 같은 그 디스플레이 업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메타버스는 너무 지나치게 이 VR에 국한돼 있어요. 그거밖에 저는 제가 너무 이 시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밖에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그러기엔 연령대가 저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맞습니다. 어려운. 예,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뭐 VR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아니면 엔터 쪽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VR은 메타버스는 산업용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용으로 이게 이 확장성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블록스의 경쟁자는 유니티 소프트는 아니에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소프트와 뭐 저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니티 소프트는 저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을 그러니까 이제 툴을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네. 오히려 이 로블록스의 경쟁자는 마인크래프트죠. 원조 초통령 마인크래프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경쟁이고 물론 게임상에서의 가상현실도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엔터 관련 부분도 가상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쪽도 커지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산업용 쪽입니다. 건축, 그다음에 뭐 이 그 스마트 팩토리,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나중에는 종이 설계도가 없어지거든요. 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종이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종이 설계도가 이제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미리 보통 보면 예전에는 뭐 지어놓고 부실 시공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 이걸 미리 가상현실로 다 지어놓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위 말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을 예. 자연재해라든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심시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시티 게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 이게 현실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실제로 미리 도시를 다 설계를 합니다. 가상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뭐 게임에는 뭐 외계인 침공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뭐 폭동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거를 모든 걸 넣어놓습니다. 자연 천재지변을 놓고 네. 이게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이런 부분 문제점을 다 만들어 놓고 네. 특히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도 최적화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라인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네. 최적화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이 메타버스 쪽으로 가면 미리 가상현실의 공장을 미리 팹을 만들어 놔요. 먼저 만들어 놔보고 거기서 다 가동을 해보고 네. 거기서 오류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짓는다는 거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니티 여전히 저는 관심 가져셔야 되고요.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미국에 좀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많이 네. 좀 찾아보시고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좋은 건 로블록스도 괜찮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티 소프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VR, AR 게임에 국한돼서 보기엔 이 시장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하자. B2B로 이제 클 것이다라는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힌트 되셨죠?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오늘도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3020선이 살짝 깨지고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수급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 나스닥도 잘 흘러가네요. 주식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